김지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35세의 나이에 성공한 IT 기업 헤라클레스의 CEO,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 사회적 명예와 지위, 그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가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아이였다. 오늘 그는 아내 박서연과 함께 마지막 불임 치료 결과를 듣고 왔다. 결과는 참혹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는 그의 귀에 맴돌았다. 서연은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무너졌다. 그녀는 강남의 유명한 재벌가 딸이었다. 아름답고 재능 있는 그녀는 결혼 후 5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의 몸은 불임 치료로 인해 쇠약해졌고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공허했다. 지우는 차에 시동을 걸고 목적지도 없이 밤거리를 달렸다. 그의 차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그의 완벽한 삶을 비웃는 듯했다. 화려한 넌사인, 웃고 떠드는 연인들, 그리고 행복하게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그 모든 행복한 풍경은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아팠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는 성공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지만 그 성 안에는 그를 기다리는 이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한지 깨달았다. 그는 대를 이어야 하는 재벌가의 아들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지훈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너에게 부족한 건 오직 후계자뿐이다. 그의 아버지 김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는 그의 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오직 실망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우는 차를 멈췄다. 그는 차에서 내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의 웃음소리는 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그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의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눈물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씻어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강해야 했고 완벽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강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다시 채 올라탔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아내 서연과 함께 아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서연아,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라면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을 주었고 서로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과 같았다. 김지우는 차를 몰아 서울의 한적한 강변북로를 달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공허했다. 아내 서연의 슬픔을 위로해야 했지만 그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소리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강변을 걸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강해야 했고 완벽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강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강변을 걷다가 한 노숙자에게 다가갔다. 노숙자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지우는 그를 외면했다. 그는 노숙자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는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족을 잃고 결국에는 노숙자처럼 쓸쓸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는 다시 채 올라타 아무런 목적지 없이 서울 시내를 달렸다. 그의 차는 화려한 넌사인과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들을 지나 점점 더 낡고 초라한 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빌딩도 값비싼 자동차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가난과 절망만이 존재했다. 지우는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낡은 건물들 사이를 걸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그의 완벽한 삶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성공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지만 그 성 밖의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덮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3개의 낡은 박스가 놓여 있었고 박스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 3명이 잠들어 있었다. 아기들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을 보자마자 멈춰 섰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굶주림과 피로로 인해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기들을 꽉 끌어안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아기들을 보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을 사랑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3명의 아이들을 가졌다. 그녀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눈물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씻어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다. 이걸로 아기들을 덮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함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여인은 지훈의 눈빛을 보며 놀랐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그의 겉옷으로 아기들을 덮어주었다. 아기들은 따뜻한 겉옷 속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아기들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지훈은 여인의 미소를 보며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랑과 희생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아이들이 없는 삶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김지우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낡은 건물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한 여인과 3명의 아기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놀랐지만 이내 감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과 동시에 끝없는 절망을 읽었다. 그는 그녀와 3명의 아기를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그에게 그렇게 명령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여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여인은 지훈의 제안에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과 아기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가시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온기는 지훈의 마음을 녹였다. 여인은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훈은 그녀와 아기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녀는 아기들을 꽉 껴안고 지훈의 차 안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와 아기들을 데리고 한 고급 호텔로 향했다. 호텔 방은 넓고 따뜻했다. 여인은 아기들을 침대에 눕히고 그들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기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여인은 아기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진이. 그녀는 고향에서 올라와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는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혼자서 3명의 아이들을 낳았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었다. 그녀는 결국 길거리로 내쫓겼고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아픔을...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무능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었지만 그녀의 고통은 살 수 없었다. 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이 아기들을 책임지지 못해서 아저씨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지훈은 진이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기들을 내 아기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이 아기들이라고 불렀다. 지훈은 그녀에게 물었다. 진희 씨, 이 아기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다. 진희는 지훈의 질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아기들은 저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이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려졌고, 한 명은 시장에서 버려졌고, 한 명은 공원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진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며 세상의 아픔을 외면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3명의 버려진 아기들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진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았을 때 저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진희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동과 존경의 눈물이었다. 그는 진희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 여인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랑과 희생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진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희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진희는 지훈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지훈은 진희와 아기들을 보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이들을 위해 바칠 것이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진희에게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김지우는 윤진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건넸다. 호텔방의 따스한 온기는 길거리의 차가운 밤 공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아기들은 침대 위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 여인과 아기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을 내 삶으로 데려와야 한다. 지우는 진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희 씨,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진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제안이요. 아저씨,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았지만 이 낯선 남자의 제안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다. 지우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아기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과 아기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웠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아기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로 채울 수 없는 제 마음속의 공허함을 당신과 아기들에게서 채우고 싶습니다. 진희는 지훈의 고백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진실된 마음을 보았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아저씨는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는 당신과 아기들에게 저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기들을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모두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는 아기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진희는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아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지우는 진희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희 씨, 저는 당신과 아기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계약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 박서연과 함께 이 아기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충분한 보수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아기들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이 아기들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싶었다. 진희는 지훈의 제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자신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며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지우는 지니의 망설임을 보며 그녀에게 말했다. 지니 씨, 저는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저는 당신과 아기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계약이 당신과 아기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지니는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기들의 엄마입니다. 아저씨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은 지니의 조건에 미소 지었다. 당연합니다. 지니 씨는 이 아기들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들은 함께 호텔을 떠났다. 지니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들고 아기들을 꽉 껴안았다. 지우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함께 그의 채 올라탔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고 그들의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지훈의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웅장했다. 지니는 저택의 화려함에 놀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를 믿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의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화려했다. 고가의 예술품과 골동품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이 집은 마치 따뜻한 정샤워가 없는 차가운 성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집이 이제 아기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김지훈의 저택은 평화로운 정적이 깨지고 차갑고 낯선 공기로 가득 찼다. 윤진이와 3명의 아기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존재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저택의 모든 하인들은 놀라움과 혼란에 휩싸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평생을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온 김지훈에게서 낯선 따뜻함을 보았지만 그 따뜻함의 원천인 윤진이와 아기들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김지훈의 아내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불임 치료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남편과 함께 아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남편이 낯선 여인과 3명의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삶에 들어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갔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김지훈에게 달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훈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아기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녀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서연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아,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윤진이와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그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들을 데려왔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러나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은 나를 버렸군요. 우리가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당신은 잊었군요. 당신은 나를 버렸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서연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나는 너에게도 이 행복을 보여주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외면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김지훈의 부모님이 저택을 찾아왔다. 그들은 윤진이와 아기들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준의 부모처럼 자신의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김지훈의 행동이 태양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의 후계자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에게 분노하고 실망했다. 김 회장은 아들에게 달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훈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왜 그 여인과 아기들을 집에 들였냐?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으냐?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지훈은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분노만을 표현했다. 그는 지훈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 여인과 아기들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에게서 사랑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직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윤진이와 아기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반항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아들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 그는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윤진이는 소파에 앉아 아기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행복은 돈과 명예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그녀에게서 찾았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민호를 잃고 싶지 않았고 그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진이와 아기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김지훈의 저택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부모님의 분노와 아내 서연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윤진이와 3명의 아기들이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좇는 공허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삶에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지우는 아기들을 돌보는 일에 완전히 서툴렀다. 그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에 당황했고 기저귀를 갈 줄 몰랐으며 분유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윤진이에게 모든 것을 배웠다. 그는 밤낮으로 아기들을 돌보며 그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의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갔다. 그는 아기들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을 잡을 때 그의 심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기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지훈의 저택은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텅 비어있던 방들은 이제 아기들의 장난감과 옷가지들로 채워졌고 거실에는 아기들의 기어다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아기들의 존재를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순수한 웃음에 미소 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아기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그의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성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가족의 집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 홀로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행동에 분노하고 슬퍼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아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그녀의 결심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녀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지훈이 아기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보았다. 그는 아기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떤 성공적인 사업을 할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그녀에게서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내려왔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아기는 지훈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아기의 잠든 얼굴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아기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서연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과 동시에 어떤 결심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서연은 아기에게 다가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기는 서연의 손길에 잠에서 깨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서연은 아기의 순수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아기에게서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아기에게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찾았다. 서연은 윤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희 씨,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진희에게 사과하고 그녀에게서 아기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서연은 진희와 함께 아기들을 돌보며 그녀와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진희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지우는 서연의 변화에 감격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고마워. 네가 나의 결정을 존중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아이가 없는 삶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을 주었고 서로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과 같았다. 김지훈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공허한 성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아기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었다. 김지훈은 아기들을 돌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박서연은 처음에는 아기들을 불편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들에게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진희와 함께 아기들을 돌보며 그녀와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3명의 아기 중 막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다.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진희는 당황하며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응급실은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절규로 가득 찼다. 지훈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기를 살리고 싶었다. 주치의는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기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훈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었다. 주치의는 수술 전 아기의 혈액형과 DNA를 검사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치의는 지훈과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주치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지훈 씨, 검사 결과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기가 김지훈 씨의 친자입니다. 지훈과 서연은 주치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주치의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불임 치료를 받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 아기가 그들의 아이라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도 안 돼.
의사 선생님,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불임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 아이일 리가 없어요. 서연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주치의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 씨, 저도 이 결과가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기는 김지훈 씨의 친자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시술했던 불임 치료 과정에서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김지훈 씨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주치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그는 이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두려워했다. 서연은 아기가 지훈의 친자라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녀는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는 아기가 자신들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아기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아이예요. 우리 아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지훈은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나머지 2명의 아기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지훈의 친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는 그들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이 아이들이 모두 그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들을 버릴 수 없었다. 지훈은 주치의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지만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아기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다른 2명의 아이들도 저의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모두 지키고 싶었다. 주치의는 지훈의 결심에 놀랐지만 그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김지훈 씨, 저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아기의 수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들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아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은 아기에게서 자신의 희망을 보았다. 그때 지훈의 부모님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들은 손자의 생존 소식에 감격했다. 그들은 아들을 버린 것을 후회했다. 그들은 손자를 통해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그들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이냐? 네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구나. 그들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오직 손자에 대한 욕심만이 있었다. 그들은 지훈에게서 손자를 빼앗고 싶었다. 그들은 손자를 통해 그들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아기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작은 생명은 위기를 넘기고 평온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김지훈과 박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들은 아기의 생존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예감했다.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김지훈의 부모님은 아기의 생존과 친자 관계를 알게 된 후 그들을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오직 손자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다. 지훈아, 내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안겨주다니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 집안에 드디어 후계자가 생긴 거야. 그의 아버지 김 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오직 아기만이 그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2명의 아기와 윤진희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들을 방해꾼이라고 생각했다. 김 회장은 지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아, 이제 내 아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 여자와 다른 2명의 아이는 이제 그만 보내주거라. 그들은 내 아들의 미래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훈은 아버지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오직 혈통과 명예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들은 모두 저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진희 씨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반항에 분노했다. 지훈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너는 너의 아들을 버리고 그 여인과 다른 아이들을 선택하겠다는 거냐?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너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저의 가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보다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좋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배신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김 회장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이용해 언론에 민호의 이야기를 흘렸다. 언론은 민호의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재벌 3세의 충격적인 사생활, 새 쌍둥이를 둘러싼 삼각관계, 친아들만 선택한 비정한 재벌가. 언론은 지훈을 비정한 재벌 3세로 묘사했고 윤진이를 가난한 미혼모로 묘사했다. 대중은 그들을 비난했고 그들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 고통받았다. 서연은 언론의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비난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아,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윤진희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과 서연에게 너무 큰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나머지 2명의 아기를 데리고 지훈과 서연의 삶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과 서연에게 말했다. 아저씨, 서연 씨,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기들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지훈과 서연은 진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진희를 보낼 수 없었다. 그들은 진희와 아기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진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혜 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가족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지훈은 아버지와 언론의 비난에 맞서기로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말하고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돈과 명예보다 사랑과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을 찾았고 그는 그 목적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김지훈의 저택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의 부모가 흘린 정보로 인해 언론은 재벌 3세의 충격적인 스캔들이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다. 그의 옆에는 서연과 진희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었다. 지훈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지훈 씨, 새 쌍둥이 중 한 명이 당신의 친자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그 아이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질문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를 향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수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는 윤진희와 3명의 아기들을 만났던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그 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랑과 희생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참아냈다. 그는 윤진이와 아기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처음에는 제 남편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나고 진희 씨를 만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진희는 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만난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부모에게 보낼 메시지를 전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저의 목적은 이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그들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언론은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사랑을 칭찬했다. 대중은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그들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김지훈의 부모는 아들의 기자 회견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아들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아들을 버린 것을 후회했다. 그들은 아들을 되찾고 싶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를 놓아주기로 했다. 지우는 그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저택을 떠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그는 윤진이와 서연과 함께 3명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을 주었고 서로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과 같았다. 김지훈의 기자 회견 후 태양그룹의 회장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 회장 부부는 아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명예를 버리고 언론 앞에서 진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아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김 회장은 자신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좇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떠난 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의미 없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오직 아들에게서 명예와 성공을 원했다. 그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김 회장 부부는 지훈의 새 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집은 화려한 저택과는 달리 따뜻하고 소박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진이, 서연의 즐거운 대화가 흘러나왔다. 김 회장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아들, 김지훈은 이제 더 이상 그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자 새 아이의 아빠였다. 김지훈은 문을 열고 서 있는 부모를 보며 놀랐다. 그는 부모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윤진이와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김 회장은 아이들을 꽉 껴안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손자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는 아이들이 그에게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오직 그의 사랑만을 원했다. 김 회장은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서 사랑을 원하지 않았고 오직 명예와 권력만을 원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증오를 버렸다. 그는 이제 행복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 식사는 최고급 요리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정성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김지훈과 박서연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결혼식은 화려한 결혼식장이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였다. 하객은 오직 그들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결혼 서약을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서로를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김지훈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장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꽃을 피웠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은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그들은 윤진이와 서연과 함께 3명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는 돈과 명예보다 사랑과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